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방향성을 달리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또 같은 방향을 띠면서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지금 금 가격도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순대 위원님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 시장에서 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도 이제 금은방, 이제 금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저는 봤는데 네.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원화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골드 가격을 2달 전만 해도 한 4,640만 원 정도 키로당 한 4,640만 원 하던 가격이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서도 이제 금값을 좀 확인해 봤더니 5,140만 원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극을 좀 받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계 대형 IB, 대형 투자은행, 신용평가사 이런 곳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지표, 실물 경제 지표도 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자극을 받았던 부분인데, 자, JP모건에서 JP모건 자산운용에서 경기 하강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후반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완화 정책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은 강한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데 이 JP모건의 그 말을 좀 제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회사채와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조언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조언. 주식도 그렇고 회사채도 그렇고 투자 적격 최하 등급 BBB 등급의 채권은 굉장히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회사채 비중을 늘린다? 굉장히 위험한 조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바로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무역 분쟁 지속 시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에 카카오톡방에서도 장전 시황에서 안내를 좀 해드렸던 내용인데 2020년 초까지 제로금리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에 연준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미중 10년물 국채 금리가 1.7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좋지 못하죠. 그런 결과를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격화시입니다. 격화시. 예. 근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협상 타결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새로운 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표를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뉴욕 연은
경기 지수가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빨갛게 박스로 표시된 게 2016년 10월입니다. 그때가 그 당시에 마이너스 6.4포인트였어요. 근데 간밤에 발표된 뉴욕 연은 그 경기 지수가 마이너스 8%가 넘어갔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전치가 17.80이에요. 17.80. 거의 뭐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중국과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법 이민을 둘러싼 그 멕시코 관세부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6월 달에.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이제 위축시켰다라는 부분이죠.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건데요. 제가 5월 말일에 그 오픈 채팅방에서 한 가지 워드 자료를 제가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배트맨 시간에 이슈로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주제가 무겁다 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기 하강 시에 이 저신용 등급 회사채 발행 증가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투자 적격 등급 중에 가장 등급이 낮은 BBB 등급의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중금리,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말고요.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5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도 경고를 한 바가 있어요. 국내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투기 등급 회사채를 보유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BBB 등급이 하락을 해가지고 회사채 등급은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받는데 이 등급 자체가 하락을 해버리면 보유를 하면 안 되니까는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JP 모건의 회사채에 투자를 한다? 굉장히 위험한 조언이 맞죠. 네. 그래서 JP 모건도 틀릴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틀릴 수 있고 모건 스탠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금융시장의 위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 쪽으로 수요가 몰려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역 분쟁 이런 부분은 완전히 타결되기는 어렵죠. 타결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점차 시간을 두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은 또 그렇게 저렇게 적응을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또 시장에서는 업종, 주도 업종이 없다면 또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또 하반기에 또 충분히 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는요.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순재 위원의 의견이었는데요. 하채기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 대내외적으로 저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치솟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의견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이 세계 3대 안전자산이 뭔지 아시죠? 네, 금. 네, 금, 달러, 엔화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금이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우리 여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글로벌 시장을 좀 불안해 좀 떨게 만든 그 요인도 있는데, 그 분 말고도 지금 중국의 그 기업들,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의 그 부채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또 한번 어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글로벌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위축을 시켜서 침체기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미국과의 또 대결하고 있는 나라가 또 한국과 있죠. 두 개 있죠. 지금 터키 있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우리 PD님 혹시 제 그 노트북 한 번만 좀 올려주시면은 지금 터키 같은 경우 신용 등급이 B+인데 이제 거의 뭐 국가의 신용 등급으로서는 여기가 이제 거의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채권이라든가 리라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주요 신흥국 대비해서 큰 리라화 환율 가치 하락폭을 보면은 자, 뭐 러시아 루블이라든가 멕시코 페소, 그다음에 인디의 루피아 이렇게 보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터키의 리라가 보면은 마이너스 11.7%예요. 또 이 터키 쪽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또 글로벌 시장에 어떤 좀 치명적인 좀 타격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란과 관계에 있어서 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시장, 금융 자산 시장을 불안으로 요인을 몰고 온 당사자는 저는 봤을 때는 미국이다. 지금 미국이 중국, 터키, 이란 등,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까지 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가 된 국가들은 전부 다 좀 압박을 하면서 그게 좀 글로벌 시장 경제에 상당히 좀 타격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우리 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금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뭐 세계 경제 대공황 보면은 그 위기가 왔을 때 또 빠르게 또 회복을 합니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자기의 매매 스타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회사가 실적이 나온 애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애들은 그 시장이 하락했을 때 동반 하락하지만, 또한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것보다도 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실적주, 거기서는 성장주이면서 실적이면 가장 좋겠죠.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시장이 위기가 왔을 때도 거기에서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